빰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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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 빰빠밤. 일단은 빠밤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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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란 따란. 월드컵 8강 대진표. 인간 중심주의. 너무 무섭다는 사람. 역대 코스피 폭락 이후 미국 이란 공습 개시. 요즘 SNS에서 핫한 코리안 뱅 서담지 시청일. 미군 호르무즈 상선 공격한 이란에게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 어게인 언제 끝날라나. 제목 서담지 뱅. 나쁘지 않은데? 약간 그거 뭐냐. 맞아, 군지함. 블레어 위치 브레이브 인카운트인가? 코리아 버전. 너처럼 이제 백룸. 어차피 백룸 만든 사람이 뭐냐, 유튜브에서 이 컨셉이 퍼지는 거 자체를 갖다가 약간 즐긴다고 해야 되나? 이 괴담 퍼지는 거. 코리아 버전으로 나오는 거죠. 코리아 버전 백룸. 대신에 한국 게임을 잘 만들어야 돼. 이제 뭐 심리적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 이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심리적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가정폭력, 살자가 늘어나고 있다. 10배 이상 증가. 사회적 시한폭탄. 가정폭력에 희생된 여성의 관을 연구하는 이스라엘 여성. 전쟁의 극심한 압박 속에서 가정폭력이 65% 급증했고 불면증이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1 기록했다. 또한 부상당한 참전용사들 사이에서는 알코올과 강력한 항정신성 성분이
성분이 포함된 뭐야 이거 내가 이상하게 읽은 게 아니지. 성분이 포함 약물 남용이 만연해지고 있어. 이런 위기를 가중시키는 게 의료 시스템 붕괴다. 또한 유대인들의 귀환 이민은 전화되고 있고 의사, 학자, 박사, 엔지니어, 고소득자들의 주내 유출은 광범위하게 늘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심심한데 검색이나 좀 할게. 내 조수, GPT, 조수한테 물어봐야 돼. 조야, 이 사건 좀 알려줄래? 사실 유무 체크 좀 해줄래? 사실 유무 확인이랑 정리 좀 해봐. 딴따란따라란. 확인을 좀 하자. 장기전으로 PTSD 정신 문제는 사실이라고 한다. 여러 연구에서 이렇게 불면 불안, 대체로 사실, PTSD, 약물 남용 사실, 의료진 이탈, 의료체계 부담 사실, 귀환 이민, 고급 인력 감소, 고급 인력 유출 중, 일부 사실, 가정폭력은 확인이 필요하고, 의사 해외 거주, 출처 확인이 필요하고, 정신과 전문의 수십 명 집단위 중 일부 보도는 존재한다. 군인 자살 증가는 사실이라고. 정확하자면 이 글의 핵심 메시지인 장기전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정신건강과 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이랑 이란 싸우는 거지. 뭐지? 내가 알기로는 그냥 대충 종교였던 그리고 미국이 이란 중국이
이스라엘이랑 직접 군사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입장, 이란을 직접 공습하고 있다. 핵심 원인은 이란의 핵 개발. 내가 듣기로는 또 이거는 핵 협상이 잘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미국이 급발진해서 일단 사실인가? 이란의 반이스라엘 정책. 그럼 이란이랑 이스라엘은 서로 왜 이렇게 싫어?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이고 이란의 핵 개발과 미국의 상선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공격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직접 충돌 중이고 이란의 무장 세력을 지원 오랜 적대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협상은 진행 중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큰 이견이 남아 있었고 그 와중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협상이 중단됐다.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깽판 친거 아니야? 시간선으로 보면은 2025년 4월에서 6월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중재로 핵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에 의견 차이가 컸다. 미국은 농축을 중단하거나 크게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평화적 목적의 농축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 25년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 대규모 공습.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이므로 선제적으로 공격했다. 이 말이 타당한가? 그리고 그 결과 미국 이란 핵협상이 취소되었고 미국도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전쟁이 확대되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1979년 이전에는 적대 관계가 아니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란에서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현재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다. 새 정권은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부르며 적대하기 시작했다. 어째서 이란 혁명 이후에 갑자기 미국이랑 이스라엘을 사탄이라고 했는가? 이란은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를 지원했다. 그래서 무장 공격을 받아왔고 이란은 우리를 간접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국가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사탄이라고 했어? 핵무기 문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국가 생존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했다. 근데 실제로 사탄이라고 하고 계속 공격했으면 그렇게 생각할 만하기도 한 것 같은데. 얼마나 걱정되겠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사탄이래.
그러면서 어제 무기를 갑자기 들여와. 실제로 공격도 했어. 근데 왜 사탄이란 거야, 그래서? 혁명 다음에 뭔 일이 생겨? 사실관계가 보면은 군사작전은 이랄이 먼저 한 거긴 하다. 여러가지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고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자위권을 행사했다. 이란과 많은 국가들은 임박한 공격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좀 너무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이라는 말은 타당한가? 이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량 생산해왔고 인터내셔널 아토믹 에너지 에이전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IAEA가 이란이 이미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은 매우 가까워졌다. 하지만 실제로 핵탄두를 제조하고 배치하기로 정치적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주장은 만들 거다. 막아야 한다. 이스라엘 주장. 평화적인 거다. 국제기구 평가. 우려가 크지만 핵무기 제조 결정은 확인된 것이 아니다. 어디 보자. 그럼 왜 이란 혁명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을 사탄이라고 했을까? 1979년 이전에 이란은 친미 국가였었다. 당시 국왕 모하마드 레자 파흘라비는 미국과 매우 가까웠고 이스라엘과도 협력했다.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많은 이란 국민들이 미국이 1953년 쿠데타를 지원해 이란 정치에 개입했고 국왕을 군사 경제적으로 지원했으며 독재 체제를 뒷받침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혁명을 이끈 루홀라 이름도 어렵네. 호메이니는 미국은 이란을 지배하고 착취한 나라. 1979년 이전에 뭐가 불만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진 거야? 잘 못 살았나? 못 살았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했나? 아닌가? 민주주의가 애초에 없었나? 없었나? 어차피 독재에서 독재로 바뀐 건가? 그런가? 가난했나? 결론부터 말하면 많은 이란 국민들은 독재 외세 개입, 불평등에 불만을 가졌고 혁명을 일으켰다. 하지만 혁명 이후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섰다. 혁명 전에 이란은 1979년 이전 이란은 국왕인가 통치를 했고 무하마드 레자가 통치를 했고 경제적으로 석유 덕분에 경제 성장도 했고 현대화도 많이 됐고 여성 교육 확대, 대학 증가, 산업화도 이루어졌다. 가난한 나라는 아니었다. 그럼 왜 불만이었나? 민주주의가 부족했다고 한다. 국왕의 권한이 매우 강했고 야당 활동은 제한, 언론의 자유 부족, 정치적 반대 세력은 탄압받았다. 특히 비밀 경찰인 사바크는 고문과 정치적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렇구만. 민주주의인 척 하는 축제였네. 마치 대한민국 과거처럼.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컸다. 1953년 이란에서는 총리였던 국교화를 추진했는데
미국과 영국이 이를 반대했다.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으면 국민들이 전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건가? 빈부격차.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왕실 군부 일부 엘리트에게 부가 집중되었고 불만이 있었다. 종교적 반발, 서양식 복장, 세속주의, 여성 권리 확대가 있었는데 이슬람 전통을 파괴했다고 했다. 혁명 후에 민주주의가 됐다. 혁명 당시에는 자유주의자, 학생, 좌파 종교인 등 여러 세력이 함께 국왕에 반대했어. 하지만 혁명 후에 성직자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어. 이라는 선거를 하지만 최고 권력은 최고 지도자에게 있고 헌법상 중요한 권한도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선정적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된다. 독재에서 독재로 바뀐 것인가? 단순하면 어느 정도 맞지만 차이도 있다. 혁명 전, 왕정 중심, 혁명 후, 종교 지도자 중심. 혁명 전에는 친미, 혁명 후에는 반미. 세속주의에서 이슬람 신정, 정치적 자유 제한에서 정치적 자유 제한 똑같고, 비밀 경찰 탄압, 종교 정치 탄압 논. 그럼 망할 미국은 관리도 안 할 거면서 왜 혁명을 관여함? 예를 들어서 과거 한국도 선거는 있었지만 권력 집중, 야당 탄압, 언론 통제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 이란의 왕정도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정치적 자유는 크게 제한됐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다만 한국은 이후에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이란은 혁명 이후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로 넘어갔다는 차이가 있다. 석유를 국유화하면은 국가가 석유 수익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야. 국가가 그 돈을 교육, 의료, 복지, 인프라에 잘 쓰면은 국민 생활이 좋아질 수 있고 부패 독재 비율이 심하면은 국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석유 수익을 국부 펀드와 복지에 투자해 성공한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반대로 석유는 많지만 국민 생활이 어려운 산유국도 있다. 미국은 왜 개입했을까? 왜 냉전 시대라 그렇다. 1953년 당시 총리였던 무함마드 머스에어는 영국 회사가 장악하고 있던 이란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다. 영국은 손해를 보고 미국과 함께 이를 우려했다. 하지만 미국 개입한 이유는 석유뿐만이 아니라 이란이 혼란에 빠지면은 소련 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쿠데타를 지원했다. 모사데그는 축출됐다고 한다. 미국 입장에선 소련 영향력 확대를 막아야 되고 중동의 석유 공급이 중요하고 친서방 정부를 유지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출한 정부를 외국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어. 어, 이란 입장에서는 뭐 소련이 들어오든 미국이 들어오든 잘 살면 한국인들이 잘 살면만
근데 미국이 들어와서 원하지도 않는데 뒤집어 놓고 국민들 상황이 안 좋아져서 쿠데타가 일어난다. 근데 그러고 나서 왜 이스라엘을 원래 계속 공격하나? (1953년) 미국 영국이 쿠데타죠. 친미 성향의 왕 샤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1953년에서 1979년 경제 성장, 정치 탄압, 비밀 경찰, 빈부격차, 미국의 영향력 확대, 누적 1979년 혁명 발생, 왕정 무너짐. 그래서 26년간 쌓인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베트남도 친미에서 뒤집히지 않았었나? 근데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막그 공산주의가 뒤에서 뭘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면 북한도 국제인데 여기는 절대 안 뒤집혀. 싶어가지고 노력이 부족한 거. 소련이든 미국이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상대편 진영을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정치에 개입했다. 한국, 베트남, 칠레,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을 왜 공격했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미운 게 아니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같은 진영으로 봤기 때문에 뭘 한 것 뿐이다. 두 번째 이유, 팔레스타인 문제. 이란 혁명 이후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원한다를 국가 이념 중 하나로 삼았어. 근데 이스라엘과 싸우는 세력인 이란이 팔레스타인 적극 지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무슨 상관? 이스라엘은 세 번째 이유, 국내 정치. 혁명 정부는 외부의 적을 강조하고 내부 결속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다. 이는 이란만의 특징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이라고 한다. 원래 공격?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았던 시기가 길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충돌해왔다. 흔히 대리전이라고 부른다. 프록시워. 반면 이스라엘도 이란 핵시설에 대한 비밀 공작, 핵과학자 암살, 사이버 공격 등을 벌였다는 보도와 의혹이 오랫동안 있었다. 1953년 미국과 영국의 쿠데타 지원은 이란 사회에 강한 반미 감정을 남겼다고 합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새 정권은 미국과 긴밀한 동맹인 이스라엘도 적대시했다. 이후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안보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양국은 수십 년간 대리전과 정보전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직접 군사 충돌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 그럼 결론이 이란이 미국을 그렇지. 그러면은 이란이 혁명 일으키면서 미국이랑 완전히 섞이는 선택을 하고 이란이 뭐 딱히 나쁘지 않게 살고 있는데 괜히 불만이 커지다가 혁명 일으키고 미국이랑 완전히 척지는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 괜히 건드리다가 두들겨 맞는 상황 아닌가? 베트남도 친미에서 뒤집힌 거 아닌가? 맞아. 하지만 배경은 이란과 많이 달라.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고 독립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다. 북베트남이 공산주의, 남베트남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중. 우리랑 비슷하네.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베트남을 지원했다. 결국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남베트남 정부의 부패와 낮은 지지도, 북베트남의 군사적 성공 등이 결국 북베트남 성공을 이끌었고, 공산주의가 뒤에서 선동해서 뒤집힌 게 아니고 그냥 내전과 국제전이 함께 벌어진 결과로, 어쨌거나 베트남은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승리했다. 국가는 왜 안 뒤집히냐? 매우 강한 통제, 정보 통제, 정치적 반대 세력, 형성이 어렵고 강력한 보안기관, 주민 감시체계, 중국의 지원, 핵무기로 외부 개입이 어려워. 그러니까 왜 이란은 이렇게 안 했을까? 이란이란다. 맞아, 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혁명 안 일어나게 하면 되는 거야. 팔레스타인이 왜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중동 문제 핵심인데 둘 다 현재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신들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우리 땅 뺏겼다. 이스라엘은 정당하게 공격했고 계속 공격받고 있다. 1984년 아랍 이스라엘 뭐 이게 잠깐만. 전쟁이 어떻게 나고 누가 이긴 거고
정당한 전쟁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이유는 대신 공격해달라. 이란이 딱히 나쁘지 않게 살고 있는데 괜히 혁명 일으키고 미국이랑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건드리다가 많은 상황이다. 너무 단순하다. 혁명 이전 경제 성장은 있지만 탄압하고 미국의 개입에 대한 반감이 컸고 공격에 일부 시민층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그러니까 혁명 이전에 뭐 정치 탄압 이런 게 미국이 주도한 것인가? 아닌가? 미국도 알지 않았을까? 아? 아니면 미국은 민주주의를 좋아하니까 정치 탄압에 반대했으려나? 만약 미국이랑 관련 없으면 미국한테 뭐라 할 거는 아닌가? 1948년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원래 누구 땅이었나? 오스만 제국이 수백 년 동안 지배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관리하게 됐다.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갖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관리하게 되는데 아랍인하고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아랍인이 이제 팔레스타인이고 유대인이 함께 살고 있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 유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고 아랍 땅으로 오기 시작했고 오스만 제국으로 오기 시작했고 유대인 국가를 만들자는 여론이 매우 강해졌다. 유대인 국가를 만드는 것부터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기존의 아랍인하고 유대인 같이 살던 곳인데 그런 같이 살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같이 사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유엔이 분할안을 냈다. 1947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둘 다 싸우니까 국가를 두 개 만들자. 근데 하필이면 같은 땅에서 아랍인이랑 유대인이랑 싸웠다는 거야. 왜 싸운 거지? 또 종교 차이인가? 종교 차이인가? 사이좋게 묻지네. 어쨌든 그래서 두 개 국가 만들고. 근데 유대인은 오케이 하고 아랍은 거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 또 이해가 잘 안 되네. 근데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이미 이미 유대 국가가 생긴 거 아니야? 왜 또 이스라엘 건국을 한 거지? 무슨 맞아, 관리나 뭐 내정 간섭 없이 독립 이런 건가? 그래가지고 주변 국가들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하고 잘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넓은 영토 차지. 하필이면 같은 땅에서 아랍인이랑 유대인이랑 싸웠다는 건 모르겠어. 사실 뭐지? 어쨌든 유대인하고 오케이는 거고. 근데 아랍은 거부했는데도 또 강제 분리시킨 건가? 이 상태에서 싸웠고 더 많은 땅.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이 추방되었다. 팔레스타인에게는 이것을 나크바, 대재앙으로 불린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침공해서 방어한 것이다라고. 근데 처음에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건국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애들 공격을 하고 하지? 아랍 국가들이 먼저 군사적으로 침공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삶의 터전을 이룬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보면 아랍이 먼저 침공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진 거잖아. 그럼 이스라엘이 땅 먹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란의 정치 탄압을 미국이 시킨 것과 그렇다는 증거는 없다. 알면서도 동맹이라는 이유로 지원하는 미국이 직접 탄압해라는 지시는 없었는데 미국은 친미 왕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왕정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걸 알고도 지원했다.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알면서도 동맹이라는 이유로 지원했다는 평가가 많다. 예를 들어 비밀 경찰인 소바크는 미국의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스와 이스라엘의 모사드로부터 초기 훈련과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군의 탄압을 미국이 직접 명령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게 사실이면 미국이 이란 혁명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네. 관리를 이따구로 하니까 당연히 반미하지.
미국은 민주주의 좋아한다면서요? 미국은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지만 국가 보안과 국익을 중요하게 생각해. 관리 이따구로 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면 오히려 망한다는 교훈을 이란이 보여주는 거고요. 미국을 욕하는 게 맞나? 이란 입장, 미국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리고 독재 정권했다. 미국 책임 크다. 냉전이었고 어쩔 수 없었다. 친미 정부 세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민주주의 제대로 주던가. 애초에 같이 사는 국가를 만들면 안 됐나? 사실 그 의견도 당시부터 있었는데 당시에는 크게 세 가지 안이 있었다. 유대국가 플러스 아랍국가 유엔 분할안, 하나의 국가에서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 영국이 계속 통치. 근데 이번 하나의 국가에서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가 이게 매우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 민병대, 아랍 민병대가 충돌하고 있었고 1940년대 폭탄테러 보복 공격 등이 반복되고 있어. 평화롭게 같이 살자는 이상은 있지만 현실은 이미 내전 직전 수준이었다. 유엔 그래서 차라리 둘로 나누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나? 종교도 있지만 종교 하나 때문은 아니다. 종교, 민족, 영토, 정치 문제 때문에 민족주의 강했고 영국 통치 과정에서 갈등 커지고 이민이 늘면서 토지 문제 생기고 서로 폭력 보복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 보면 그냥 과거에 그냥 한국 범죄와의 전쟁인가? 매우 잘한 거. 아랍이 거부했는데 강제로 이것은 유엔은 이렇게 나누자고 권고를 했을 뿐이다. 강제로는 불리한 게 아니라 유대 지도부는 오케이 알겠다. 아랍 지도부는 거부한다. 그러면 유대 국가가 생긴 거 아니야? 아니? 유엔은 이렇게 생각했어. 유엔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했고 이제 1948년 유대 지도부가 이스라엘 정부 구성을 한 거야. 그 순간 주변 아랍 국가들이 우리는 인정 못한다며 군대를 보냈고 저는 그럼 그럼 이거 왜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없나? 서로 으르렁거려서 분리하자고 이성적으로 판단했고 유엔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멍청 유대가 멍청 아랍이 공격해서 망한 거네요. 그럼 먼저 공격한 건 아랍 국가들인가? 1948년 전쟁 자체는 이스라엘 독립선언 직후 주변 아랍 국가들이 군대를 보내기 시작한 게 맞다. 전적으로 그게 다툼이 없다.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불국가가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독립했는데 침략당했다고 한 거야. 아닌가? 아니면은 훨씬 과거에는 유대인이 엄청 적었고 아랍밖에 없었나? 없었나? 그 오스만 제국인가? 인지는 원래 어떤 형태였어? 유대? 아랍?
이스라엘이 땅을 더 가져가는 것도 맞지 않은가? 국제적으로 복잡하다. 전쟁이 이겼다고 해서 영토를 더 가져간다는 국제법은 없다. 하지만 휴전선이 형성되면서 유엔 분할함보다 더 넓은 영토를 통제하게 되었다. 사바크 비밀 경찰을 갖다가 미국이 훈련시켰다. 미국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단순화하면 안 된다. 미국이 국익만 보고 독재를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비판은 단기적으로는 친미 정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키워 결국 1979년 혁명이라는 더 큰 전략적 손실을 초래했다. 단기 목표는 성공했고 장기 열과는 실패했을 수 있다. 다만 이것도 미국만의 책임으로 보기 힘들고 이런 왕정을 정치타나 혁명 세력의 선택, 냉전이라는 복잡한 경우다. 과거 한국의 범죄와의 전쟁은 강력범죄 단속하는 정책이었고 범죄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동시에 인권 침해, 무리한 수사, 정치적 운영 논란 또 있었다. 효과는 있었지만 모든 방법이 정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이 맞는 부분 유엔 분할안을 수용했다. 독립 직후 주변 아랍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공격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다. 1947년에서 48년 전쟁 과정에서 일부 팔레스타인 마을 주민들이 강제로 쫓겨났는지, 주민들이 전쟁을 피해 자발적으로 떠났는지, 어느 정도 강제 초항이 있었지. 근데 이 정도는 솔직히 먼저 공격 들어와가지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은 막 너무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랍, 아랍이 공격해서 한 거. 이렇게 표현하면 당시 아랍 국가들의 논리를 놓치게 돼. 그들은 우리는 원래 이 땅의 다수였는데 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느냐라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 땅과 연결되어 있고 박해를 피해 돌아왔으며 국제사회도 국가 건설을 인정했다고 생각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원래 유대인이 저건 시기마다 다르다. 아주 오래전 고대에는 이 지역에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이 있었고 유대인이 다수였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로마 제국의 탄압,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이주와 디아스포라 등으로 많은 유대인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 오스만 제국 시기, 오스만 임파이어 이때는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었고 유대인도 있지만 소수였었다. 정확한 비율은 뭐 그때부터 다르지만 19세기 말에는 대략 아랍인이 거의 90%였었고 유대인이 5에서 10%였다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다. 유대인이 왜 늘었냐? 19세기 말부터 유럽의 박해를 피해 유대인들이 이주했고 유럽의 박해면은 뭐 독일 히틀러? 관련된 거? 아니면 별개인가? 어쨌거나 국가가 생기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니. 그 전에는 국가가 아니었네. 아랍 아랍이나 유대 국가라고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으로 정확하게 선근 이스라엘이 잘한 거.
히틀러가 가장 큰 계기 중 하나였지만 이때 너무 옛날인데? 너무 옛날이니까 히틀러도 없을 거 아니야.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 추방, 종교적 박해, 직업 제한, 러시아 제국의 포그롬, 유대인 학살, 폭동. 이게 수백 년간 반복이 되다가 그러다가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대인도 안전하게 살 자기 국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히틀러 전부터 박해하던 거는 하던 거는 그 뭐냐 성경 코란하고 새로 쓰인 거 이거 때문이지. 내가 알기로는 이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국가가 아니었나? 맞아. 그 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다. 아랍 국가도 유대국 끝 아니다. 영국이 행정을 맡고 있었다. 전에 이겼으니 이스라엘 잘한 거 아닌가? 아랍 국가는 분할 자체가 부당했다. 이스라엘은 독립선언했고 침략을 받았으니 자위였다. 근데 아랍 주장이면은 주장이면 계속 그 영토에서 유대인은 박해받고 차별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본인들이 다수였으니까. 근데 결국 전쟁으로 승리해서 모였으면 할 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라에 먼저 공격했네. 1948년 전쟁에서는 맞다. 이스라엘 독립선언 이후 주변 아랍 국가들이 군대를 보낸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아랍 국가들의 논리는 우리는 유엔 분할안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그 당시면은 유럽한테 털려서 관리되던 거 아니야? 왜 그러면은 근데 뭔 유럽 말에 불만을 가지고 그래도 옛날부터 통치했으니까 살았으니까 어? 본인 국가라고 말할 힘도 없고 전쟁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구용이야? 유대인 밖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때문이다. 일부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 박해의 이유는 시대마다 달랐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권에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고 종교적 편견이 있었다. 돈을 빌려주는 직업에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질투나 희생양 만들기로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종교보다는 인종주의가 더 컸다. 유대인은 열등한 인종이다라고 주장했다. 아랍 입장이면 유대인이 계속 차별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아랍의 입장을 너무 단순할 수도 있다. 당시 아랍인들이 주장한 게 유대인을 박해하겠다가 아니라 유럽에서 일어난 일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였다. 실제로 당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중에는 유대인이 이민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 국가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다. 즉 아랍 사회도 하나의 의견만 있었던 건 아니다. 아 그렇네. 아랍이 대다수인데 다수인데 유럽인들이 싫어해서 좀
유대인들은 안 받아줘도 되는데 받아준 거네? 아니지. 애초에 받을지 말지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닌가? 유럽이 다스리고 있으니. 옛날에 이기면 영토 먹는다 어느 정도 통했지만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만들어진 국제조약은 무력으로 영토 획득하는 걸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가 됐다. 유럽이 관리하는 내용. 한국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국제적으로 관리할 게 했다가 마음에 안 들었다. 우리가 오래 살아온 땅인데 외국이 마음대로 결정. 힘도 없는데 무슨 소리. 국제 정치는 안타깝게도 힘이 중요한 게 많다. 하지만 역사에서 베트남, 알제리, 일본도 한국처럼 처음에는 약했지만 독립하는 사례가 있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권리 주장이 사라지는 것. 힘이 약하다고 해서 권리 주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힘이 약해서 권리 주장 못하다가 강해져서 아니. 아니다. 힘으로 이겼는 거와 법적으로 정당한 걸 구분하려고 한다. 그리고 힘으로 이긴 국가들이 뭘 만든 거죠. 아랍이 받아준 완전히 그렇지 않아.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 당시는 영국 위임 통치력이 있어. 이민 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영국 행정부에 있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반대 시위와 파업, 옹기를 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없었다. 아랍이 받아줬다는 건 잘못되었다. 영국이 유대인 이민을 허용했고 아랍인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막을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아니 그럼 뭐 유럽은 뭐 내부에서 뭐 유대인 차별, 박해 이런 거는 뭐 느끼면서도 저기 오스만 제국으로 이민 가는 거는 허용하고 사실상 유대인 보기 싫어서 이민 허용한 거 아니야? 차별을 없앨 생각을 해서. 위임 통치령이었어. 이민 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실제로 1936년에서 1939년 사이에 대규모 아랍 봉기가 일어납니다. 아랍 봉기. 영국 통치와 유대인 이민에 대한 반발이었죠. 그건 역시 다른 나라, 미국이든 유럽이든 멋대로 관여하고 본인들 국익을 위해 조종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비만이 커지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 권리 주장도 못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힘이 권리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 권리 주장과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힘이 강할수록 권리를 실현하기 쉬운 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결국은 힘센 나라가 법 만든 거 아닐까? 어느 정도 맞다.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이 중심으로 만든 것이다.
국제법도 힘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현실주의 관점이 있다. 중요한 차이도 있다. 하지만 예전에 이기면 딱 먹는다였는데 이제는 이걸 바꿔가지고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센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이제 쌈박질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만큼 해봤는데 좀 그렇네. 하지 말자. 뭐 강대국이 제재를 받는 거는 강대국이 혼자 강대국이 아니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야 그래. 누구 잘못이라고 해야 돼. 그럼 결국 유럽, 서양 잘못 아니? 이것들이 애초에 유대인 탄압 안 했으면 뭐 이주도 안 했고 오스만 제국 국익을 위해서 안 건드리고 이란도 안 건드렸으면 지들끼리 잘 살았을 거 아니야. 아니다 말이 길었네. 그러면 이주도 안 했잖아. 유럽이 유대인 보기 싫어서 이민 보낸 거 아니야. 일부 시대에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실제로 유럽 역사에서 유대인 추방, 거주 제한, 차별, 박해가 반복되었고 국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라며 추방한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유럽이 수백 년 동안 유대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박해한 책임이 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19에서 20세기에 유대인 이주를 허용한 이유가 보기 싫어서 내보냈다. 이런 건 아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박해해놓고서는 이주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어. 박해를 피해 싸는 사람도 있고 시온주의 운동으로 고향에 국가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각각 정부의 이민 정책도 시기가 달랐어. 뭐 시온주의나 박해를 피해 뭐나 뭐 거기서 어떻게 안 돼. 왜 유럽은 유대인을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만드는 방향으로 갔는가?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유대인 국가를 세우자는 국제적 여론이 매우 강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국제사회는 분할하는 현실적으로 해결책으로 봤다. 서양이 남의 나라에 관여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다. 내가 뭐 하고 있었지? 그래서 오케이 어쨌든 그럼 정리 이스라엘은 딱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떠돌다가 전쟁에서 겨우 자리 잡았다. 근데 미국이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란이 이스라엘까지 같이 건드려서 싸움이 났다. 결론 이스라엘 착하다. 이란, 미국 상놈이다. 로 나쁘다. 단순화 좀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복잡해서 좀 단순화시키자고.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박해, 차별 당하다가 그냥 국가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잖아. 그 지역이 옛날에 대인이 살 도시기도 하고 그 당시 경찰 역할을 하던 유럽도 인정했고, 그럼 일단 전쟁 중에 좀 있었던 일은 이해 가능한 정도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정당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란이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건든 거잖아. 건든 거 아니야? 미국이 이란이랑 이거저거 하다가 이란 흑화시킨 거에 똥 치우는 거는 그렇다 치고, 내가 언제 악이고 선이래. 단순화, 건국 자체. 유대인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차별과 박해받았고 홀로코스트 겪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 유럽 왕국이었던 역사적 연고도 있다. 국제사회는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를 각국 만들자고 분할하는 제안했다. 유대인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이랍적인 거부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려고 한 것 자체는 국제적 승인도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다. 이런 정당한 편. 이란 흑화시키고 다시 치우는 중. 전쟁,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게 하나 있다. 1948년. 근데 전쟁 과정에서 난민 대량 발생했고 강제 추방, 학살 논란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이지. 전쟁이 났는데 어떡하냐.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도 이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서로 양쪽 다 죽이고 개판인데, 이건 그러니까 전쟁 때 지킬 거 다 지키면 좋지. 좋지. 근데 전쟁 나면 개판 되는데, 근데 전쟁 때 이랬다 저랬다, 난민 대량 발생, 학살 논란,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 애초에 전쟁을 안 하려고 했던 쪽인데, 반대쪽은 그런 흑하게 해주고, 그리고 본인만 골라서 죽이고, 학살을 전혀 안 하고 난민 안 만들? 이란 네 요약이 비교적 많은 편이야. 1979년 혁명 이후 미국을 적으로 규정, 이스라엘의 존재 인정하네. 이스라엘과 싸우는 무장단체 어리동지요.
좀 단순한 친미 정권치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무너지고 미국 이스라엘을 강하게 치고 다만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정상했고 이란이 일방적으로 강화는 이스라엘 들었다라고 단순화하면은 팔레스타인 문제, 전명적 문제, 군사 충돌 등 수십 공간의 사건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안 돼. 전쟁을 먼저 시작한 쪽에도 큰 책임이 있고 전쟁으로 발생한 인간의 피해를 상대가 무능한 공정.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한 책임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별개로 보는 건 알겠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하게 했어? 그래?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그렇게 심하게 했어? 다른 아랍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인데 현재까지 공개된 역사 연구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국가보다 훨씬 심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다. 아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그건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런 다른 전쟁한 나라들과 도찐 개찐이라는 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누가 먼저 건드렸는 전쟁을 일으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우선화시키면 이스라엘을 전반적으로 유대인이 역사적으로 주로 억가를 심하게 당하다가 허가받고 건국 좀 하겠다는데 먼저 상대가 공격해서 전쟁을 했다 정도. 그리고 이란은 미국이 만든 독버섯치고 미국이 직접 치우는 중인데 여러 곳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지. 어디 보자. 하지만 동시에 이랍 측도 유대인 민간인 공격, 포로 살해, 민간인 학살 등이 있다. 전쟁 나면은 좀 이런데 내 말은 그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하게 했냐니까. 훨씬 심하게 전쟁 범죄 저질렀으면 모르겠는데 도찐 개찐이면은 왜 저걸 갖다가 자꾸 최근에 가자 스트립 전쟁에서 이스라엘도 민간인 피해 규모와 비례성, 인도주의법 준수 여부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판받고 있고 하마스도 전쟁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제기구는 양쪽 다 아랍 국가들과 비교하면 숫자로 매기기 힘들다. 시리아 11월에서는 수십만 명의 민간, 예멘 등에서는 매우 심각한 전쟁 범죄. 그거 도찐 개찐이란 거잖아. 중동에서 심한 전쟁 문제 국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른 나라보다 깨끗하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전쟁 나한테 깨끗한 게 어딨어.
이스라엘은 국가 공격에서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럼 대충 이스라엘은 정당한 편이고, 아니면 러프하게 정당한 편이고, 미국은 이란을 흑화시키고 하는 중. 이스라엘 동의하는 한 줄. 이스라엘은 건국과 국가 생존에는 상당한 정당성이 있었고, 미국은 더 짧게 요약해봐. 이스라엘은 건국에는 상당한 정당성이 있었고, 미국은 이란 문제를 키우는 책임이 있으며, 현재 이란은 그 이후 스스로 반미 이스라엘 노선을 강화해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 더 짧게 이스라엘은 건국은 정당한 편, 미국은 이란 문제를 키웠고, 이란은 이후 갈등을 더욱 확대했다. 아우, 저도 결론은. 이거 뭐야? 1년 전으로 돌아간 코스닥. 무서운 사실. 코스닥 지수 처음 오픈했을 때 1000이었다. 리얼. 그래, 잘 몰랐는데 기왕 알아보자. 코스닥은 1996년 기준 지수를 현재 기준으로 1000포인트를 잡고 1996년 개장 1000 2026년 7월 현재 약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온 상태. IT 버블 때 3000까지 올랐고, 버블 붕괴되고 폭락했고, 금융위기, 코로나, 2차 전지 열풍 크게 오르내렸지만 장기적으로는 횡보한 구간이 길었다고 합니다. 코스닥 크고 낮으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야. 높다고 해서 좋고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코스닥이 높을 때 1200에서 1500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쉬운, 벤처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 경기 전망이 좋은 경우가 많다. 단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경우 버블일 수 있고,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적을 수 있고, 하락 위험이 크다. 코스닥이 낮을 때 장점, 좋은 기업이 저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장기 투자자에게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단점,
경기 침체나 투자 심리 악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을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 오르는 게 좋다. 살 생각이면은 낮은 게 좋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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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족발에 뼈를 넣어주는 거. 그렇구나. 족보 구분을 못하긴 개뿔. 그냥 양만화 볼게 하고 싶은 거지. 희한한 이유를 만들고. 진짜야? 나는 몰라. 근데 뼈 딱히 쓸데없는 건 맞아. 지금 진짜 방금 나왔다. 진짜 따끈따끈하다. 6시 15분이니까 오후 5시 52분.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레이어에게 제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고하신 플레이어가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해 채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해당 플레이어에게 게임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고 피드백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떠들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생겨있다. 아직 한 판도 안 했네.